네, 안녕하세요. 레인입니다. 오늘은 뭐 운전에 관한 얘기라기보다는 이제 제 타이어 경험기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자, 주행을 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번에 제가 드릴 말씀은 지금 타이어에서 계속 소리가 나고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이제 타이어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지금 차를 2021년 10월 달에 출고를 해서 5년차 지금 타고 있거든요. 이제 출고 이후에 이제 순정 타이어였었던 이제 PS4S, 그 타이어도 역시 이제 썸머 타이어인데 PS4S로 한 1년 정도를 주행을 하고, 제가 2022년도 기록을 찾아보니까 이제 9월 달이던데, 그때 이제 18인치 타이어 인치 다운을 하면서 타이어를 이제 SUR4G 넥센의 그 역시 이제 하이그립 스포츠 타이어, 썸머 타이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타이어로 이제 교체를 한 이후로 지금 이제 4년 차를 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는 출고 이후에 한 번도 이제 뭐 사계절 타이어라던가 아니면은 뭐 윈터 타이어를 사용을 해본 적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썸머 타이어를 5년차 타면서 이제 느꼈었던 뭐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솔직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우선 이전에 탔었던, 제가 차에 장착이 되어 있었던 타이어랑 비교를 한번 해서 또 말씀을 잠깐 드려보자면, 이전에 탔었던 차는 이제 제 유튜브 채널에 영상도 많이 남아있지만 이제 아베오라는 쉐보레 소형차를 탔었고요. 그 차에는 CP67이라는 이제 사계절 타이어가 달려 있습니다. 그 드리프트 하시는 분들한테는 극강의 가성비 타이어라고, 잘 달지도 않고 뭐 그립이 좋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가격을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막 잡아 돌릴 수 있는 이제 그런 타이어로도 나름 재밌는 명성을 가지고 있는 타이어인데, 그냥 일상적인 타이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계절 타이어 CP67이라는 넥센의 타이어를 한 7년 정도, 타이어 교체를 중간에 한 번은 했으니까 제가 그래도 한 4년 정도는 탔었던 것 같습니다. CP67이 타이어를 이제 꽤 오랜 시간 동안 경험을 했었고, 그 이전에 탔었던 차들도 서머 타이어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경험을 해본 게, 뭐 윈터 타이어는 아직 경험을 못 해봤지만 사계절 타이어만 경험을 하고 있었던 이제 그런 입장이었었던 거죠. 뭐 차가 또 역시 뭐 스포츠카라던가 좀 달리는 성격의 차들이 아니었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타이어들만 제가 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처음에 아반떼 N을 출고를 해서, 그때가 이제 10월 달이었으니까 기온이 그래도 많이 떨어지진 않았지만 좀 낮은 편에 가까웠었거든요. 이제 타이어의 특성도 제가 잘 모르던 때고, 그리고 이제 곧 한 11월 정도 접어들면서 기온이 이제 한 자릿수로 한 7도, 8도 뭐 이 정도까지 떨어졌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떨어지니까 아까 영상 초반부에 들어보셨던 것처럼 여지없이 타이어가 그립을 못 잡고 방황하는 그런 소리를 들려주게 됐습니다. 그 썸머 타이어의 특징인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소리가 나는 이유를, 이제 썸머 타이어 경험이 처음이다 보니까 당연히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처음에는 약간 느낌이, 이게 소리만 그렇게 나는 게 아니라 이 진동이 몸으로 전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전해졌었던 그 느낌이 드득드득 이런 꽤 큰 진동이 전해지면서, 처음에는 충도 내가 어디 접촉을 했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약간 당황스러운 경험이었어요. 처음에는 타이어에서 이제 그런 소리가 나고, 또 그런 것들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정보를 알게 되면서부터는 뭐 괜찮았었지만, 그 전까지는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었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썸머 타이어라는 것이 이제 이런 부분이구나, 이런 부분이 있구나라는 걸 이제 느끼게 됐죠. 근데 이제 제가 그 타이어에 대한 경험도 경험이지만 나름은 그래도 좀 출력을 낼 수 있는 차에 대한 경험도 처음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그 타이어의 어떤 성능을 파악을 하려면 좀 빨리 달려보고 뭐 제동이나 이 선회 같은 것들도 좀 급격하게 한번 해봐야지 성능을 알 수 있는 건데, 성능을 미처 다 처음에는 그래도 한 몇 달 정도는 다 못 느껴봤었습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그 다음에 제가 차를 출고하고 난 다음에 2022년도 4월 달이었나 그때쯤에 이제 인제서킷을 한번 방문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 출고 순정 타이어인 PS4S 19인치짜리 타이어를 장착을 한 상태로 이제 서킷 주행을 한번 해봤고, 그 서킷 주행을 하면서 스포츠 타이어라는 것이 뭐 이런 성능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걸 이제 좀 체험을 해보게 됐고, 썸머 타이어, 스포츠 타이어의 이제 특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이제 파악을 하게 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18인치 타이어로 교체를 하고 이제 점점점 차에도 적응을 하게 되면서 조금씩 더 빠른 주행들을 하게 됐는데, 자, 이제 그런 주행들을 하면서 제가 벌써 지금 5번째의 겨울을 나고 있는 거죠.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서울이기 때문에 눈도 뭐 제법 내리는 곳이고, 또 서울 같은 경우에도 뭐 북부로 간다 그러면은 뭐 좀 더 추운 곳이 나오기도 하는데, 아무튼 제가 살고 있는 뭐 강서구 일대에서도 기온이 뭐 이번 겨울에도 한 체감 온도로는 뭐 영하 10도 넘은 적은 많았고요. 기온만으로 따지고 봐도 뭐 영하 한 8도, 9도까지 떨어진 적도 있었거든요. 기온도 10도 이하로 떨어진 적이 있긴 있네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떨어지는 그런 지역에 살고 있다 보니까 뭐 겨울에는 이제 윈터 타이어를 장착을 하는 게 좋다라는 게 이제 일반화 사실 되어 있는 상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차를 운전을 시작한 게 이제 한 10년 정도?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제가 차를 소유를 하면서 시작을 한 게 한 10년이 조금 넘는데, 이제 그 정도 이제 운전을 하면서 초창기 때를 생각을 해보면 뭐 2010년도라고만 해봐도 그때는 윈터 타이어라는 거 자체가 그렇게 대중적이지는 않았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윈터 타이어라는 것들에 대해서 일반 보통 분들도 상식을 꽤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실제로 장착을 해서 겨울에 주행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눈이 굉장히 많이 내리는 강원도 같은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뭐 당연히 윈터 타이어 혹은 뭐 체인 같은 장비들을 사용을 해서 주행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제 도시에 살고 있는 저 같은 경우에는 윈터 타이어는 좀 생소한 뭐 그런 존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윈터 타이어라는 것들이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처음 겨울을 날 때는 이 썸머 타이어의 특징인 영상에서도 온도가 이제 한 자리 정도로 떨어지다 보면 굉장히 어떤 타이어의 성능이 떨어지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무가 일정 온도 이상에서 이 접지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아무래도 이제 스포츠 성향의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마찰에서 내구성이나 접지력을 발휘를 할 수 있도록 마찰력이 큰 상태에서 설계가 돼 있을 테니까, 이제 낮은 온도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아마 설계가 돼 있을 거예요. 모든 부분을 다 만족시키기는 힘드니까요. 아무튼 이제 그런 상태다 보니까 영상에서도 영상 기온에서도 한 자릿수 정도로만 떨어져도 이렇게 타이어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느낌을 받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영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되나 걱정이 좀 되는 거죠. 처음 겨울에는 제가 이 썸머 타이어에 대한 경험이 처음이기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말이죠. 자, 그러고 이제 첫 겨울은 굉장히 좀 조심조심 운전을 하면서 다녔습니다. 한 2년차 정도까지도 제가 되게 조심하면서 다녔을 거예요. 물론 지금 조심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영하 3도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고, 아까 뭐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처음에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소리를 들어보셨듯이 여전히 접지력은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근데 이제
그때 그런 상황보다 훨씬 더 초기에는 제가 더 조심을 하면서 운전을 했죠. 혹시라도 차가 미끄러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걱정을 하면서 말이죠. 근데 한 2년 차 정도 지나고 나니까 서머 타이어라고 하더라도 이 타이어가 어느 정도 선에서 좀 미끄러지고 좀 어느 정도 선까지는 좀 버텨줄 수 있고 또 어떤 상황에 취약하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 경험치가 좀 쌓이게 됐고 그러면서 제법 아주 심한 눈길이나 빙판길은 당연히 해당 사항이 안 되고요. 어느 정도 제설이 좀 된 도로라던가 그 다음에 살짝 눈이 내린 정도의 도로. 왜냐면 눈 내리는 날에도 제가 운행을 안 한 건 아니고 운행을 해왔기 때문에 서울에서 또 올해는 서울에 좀 눈이 제법 내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눈이 좀 오는 날에도 주행을 해봤고 실제로도 좀 제설이 안 돼 있는 상태의 눈을 밟고 골목 같은 곳에는 주행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기반으로 이제 보자면 이제는 이제 서머 타이어로도 제법 겨울을 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좀 나름의 대책을 가지고 주행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말을 이제 좀 잘못 이해를 하시게 된다면 뭐 사계절 타이어이니 아니면 뭐 윈터 타이어니 뭐 이런 것들이 뭐가 필요하냐 뭐 이런 의미로 혹시라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의미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타이어의 성능에 비례해서 차를 운전을 하는 어떤 그런 적응력 내지는 운전의 기술적인 측면을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운전을 길게 하지 않으시거나 아니면은 스포츠 타이어 혹은 스포츠 주행에 대해서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가 이제 좀 특히 그런 케이스들이 많을 것 같은데 타이어의 중요성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차가 뭐 아무리 고성능이고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엔진이 고성능 엔진이 장착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제 지면 위에 놓여져 있는 이 4개의 타이어의 접지가 없다면은 그 출력이 당연히 전달이 될 수가 없겠죠. 또 이제 뭐 구동 방식에 따른 뭐 약간의 어떤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타이어 4개가 어느 정도 접지를 유지를 하고 있어야 조작을 했을 때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주행을 하게 되는 부분이 생길 텐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면 나는 되게 성능을 잘 내는 차를 타고 있으니까 내가 밟는 만큼 차가 나가줄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되게 크게 큰 값을 치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수도 다행히 저는 이제 뭐 그런 경험을 아직까지 해보진 않았지만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뭐 빗길 같은 상황에서도 이제 운전을 감속해서 운전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상식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부분이죠. 이런 이제 썸머 타이어 같은 이런 타이어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사계절 타이어에 비해서는 좀 접지 면적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제가 타고 있는 SR 포지 같은 이런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배소음이 뭐 사계절 타이어 같은 그런 범용의 타이어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그다지 배수 능력이 좋아 보일 정도로까지 깊게 파여있진 않거든요. 실제로도 이제 빗길에서 제법 만약에 속도를 낸다 그러면은 좀 더 미끄럽다라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어떤 썸머 타이어의 특징상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은 성능이 또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험을 제가 쭉 하다 보니까 타이어의 이제 어떤 중요한 포인트들을 더 많이 체감을 하게 된 거죠. 만약에 제가 그냥 사계절 타이어만 계속 타고 다녔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출력을 낼 수 있는 차를 또 타보지 못했다면 당연히 타이어의 어떤 한계점 물론 이제 아베오를 타고 있을 때도 제가 빗길에서 한번 언더스티어를 경험을 해본 적은 있긴 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뭐 딱 한 번이었고 그거는 타이어가 접지력이 떨어져서 그냥
이렇게 미끄러졌구나,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사실은 말았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구동 방식의 어떤 문제도 좀 작용을 했을 것이고, 역시나 뭐 사계절 타이어라고 하더라도 특별히 미끄러운 부분에서는 그때가 완전 여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초여름 정도였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그런 상황에서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경우를 한번 해봤고, 그 이외에는 그게 속도가 또 빠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속도가 되게 느린 상태였다라고 볼 수도 있을 정도로 느린 속도였는데도 이렇게 미끄러지는 경험을 해보고, 이제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하고,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스포츠 타이어, 서머 타이어로 교체를 하면서 느끼게 됐었던 이 많은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측면으로 느껴지는 부분인데, 오버스티어 경험도 뭐 서킷에서 좀 해보긴 했었지만, 그때는 이제 이 빠른 차의 움직임에 따른 하중이동으로 발생하는 그런 오버스티어였었던 거고, 물론 그것도 이제 타이어의 접지 문제로도 바라볼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었지만, 이제 겨울 같은 측면에는 그냥 온전히 타이어의 접지에 대한 문제인데, 그 타이어 접지에 대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제가 주행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린 속도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주행을 하게 되면은 뭐 브레이크를 밟거나 그다음에 뭐 조향을 하게 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하중이동이 약간씩이라도 당연히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하중이동이 발생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타이어가 버텨줄 수 있는 한계치가 낮아진다 뿐이지, 차를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는 데 있어가지고 조작 방법은, 그 방법의 이제 근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 자체는 달라진다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거든요. 좀 낮은 영역에서 이제 그런 조작들을 해야 된다라는 차이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높은 접지력이 발휘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의 좀 다소 거친 무게 하중이동을 유발하는 그런 운전 행위들이 훨씬 더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이렇게 타이어 접지가 제대로 발휘가 못 되고 있는 상황이라던가, 아니면은 접지력이 애초에 낮은 타이어라고 하더라도 그 타이어의 접지에 맞는 방식으로 운전을 이렇게 보정하면서 할 수 있게 된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조심만 한다 그러면은 내가 타이어의 한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파악을 하고 있고, 또 그 한계 지점에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이거는 이제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하셔가지고는 안 되는 부분이고, 제가 이제 추후에 레이싱 게임을 통해서 또 얻게 된 어떤 소중한 경험들과 받았었던 도움들에 대한 말씀도 한번 드려볼 텐데, 그런 이제 시뮬레이션화된 경험, 그리고 또 실제화된 경험들을 통해서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이 좀 되어 있으시다면 썸머 타이어로도 겨울은 충분히 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지금 냉간시 이제 타이어 공기압이 한 33에서 34 psi 정도 맞춰져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타이어 공기압을 보면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타이어 온도가 하나도 안 올랐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좌회전을 하거나 우회전을 하거나 하는 상황에서 제가 이 스티어링을 한 180도 조금 넘게만 돌려도 아마 드드드득 소리가 날 거예요. 이따 이제 주차장 들어가면서도 한번 다시 들려드릴 텐데, 그러니까 타이어가 열이 전혀 오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좀 급격한 조작들, 근데 이 급격한 조작이라는 게 타이어가 접지를 발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면 사실 그렇게 급격한 조작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한계치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에서는 내가 이 차의 어떤, 차가 어느 정도 그래도 성능을 발휘를 하고 있는, 접지력을 발휘를 하고 있는 상황에 익숙해져 있는 그런 감각을 가지고 운전을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은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죠.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했습니다. 서행하세요. 그래서 저는 뭐 서머 타이어로 한 5년 정도 겨울을 보내본 입장에서 겨울에 제가 서해안 쪽으로 여행을 간 적도 몇 번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바다 끝자락이었기 때문에 뭐 제설이 안 돼 있는 것도 안 돼 있는 거고,
또 기온도 당연히 서울보다도 훨씬 좀 낮았습니다. 한 영하 14, 5도 정도까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겨울 여행을 제가 2번을 갔었는데, 근데 이제 그때 상황에서 이제 차 운전을 지금 차 그대로 가지고 가서 운전을 했으니까 SR 포지 타이어로 운전을 했는데, 뭐 제설이 안 된 도로를 달리거나 골목길 얼어있는 이렇게 그늘진 골목길을 가거나 아니면 차량 통행이 아무래도 좀 뜸한 그런 도로들 같은 경우에는 도로 상태가 그다지 좀 좋지 않은 경우들이 국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좀 외곽으로 빠지게 되면 그런 도로들을 달려갔을 때도 제가 타이어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물론 평소에 비해서는 더 조심히 운전을 하지만 감각을 가지고 주행을 하다 보니 과속 방지턱이 뭐 있습니다. 그다지 그렇게 위험한 상황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운전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타이어에 대한 경험치, 이 경험치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타이어들에 대한 경험치라기보다는 이제 썸머 타이어를 타고 겨울을 그래도 한 4년, 5년 정도를 다녀본 거에 대한 경험치가 있었고, 또 이제 그 이전에도 레이싱 게임을 통해서 뭐 오버스티어, 언더스티어 이런 차량 조향에 대한, 그러니까 타이어 접지에 대한 대응 능력이라고 말씀드려야 할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시뮬레이션으로 훈련이 된 부분도 있었고, 또 추후에 제가 이 차를 타면서 서킷 주행도 한 번이긴 하지만 그 서킷 주행을 하면서 얻어진 경험치, 그리고 제가 카트 타는 것도 이제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자주는 못하지만요,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곧 카트를 타보면서 이제 느꼈었던 또 경험치, 이제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타이어가 노면을 붙들고 있는 상태라던가 또 그 상태를 체감하는 능력, 그리고 또 타이어가 접지를 각각의 바퀴들이 잃게 됐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뭐 경험치, 이런 것들이 조금씩 쌓이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관심을 가지고 좋아해서 자꾸 훈련을 하고 했었던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론적으로 운전을 한층 더 좀 안전하게 하는 거에 대한 이제 도움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얘기가 이래저래 좀 길게 들어왔는데요. 아무튼 그 타이어 접지에 대한 부분,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훈련이 되어 있으시고, 또 나름 타이어가 접지를 잃은 상황에서 대처를 하는 방법에 대한 그런 또 훈련이 돼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겨울철에는 뭐 윈터 타이어를 장착을 하는 게 좋다라는 거는 뭐 굳이 설명할 이유도 없을 만큼 너무 당연한 부분인데,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서머 타이어에 대한 서머 타이어로도 충분히 괜찮다면 이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한다라기보다는, 그런 측면보다는 이제 서머 타이어로 겨울 주행을 이제 했을 때에도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맹목적인 두려움, 그런 것들은 지금도 이제 한 바퀴하고 조금 더 감으니까 소리가 나죠. 맹목적인 두려움 같은 것들은 이제 굳이 느끼실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공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운전을 하는 것에 대한 공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두려움을 느낀다라는 어떤 그런 측면을 보자면, 사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왜 느껴지는가 하면 그 실체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세시대 때 뭐 유럽이나 이런 데서 마녀 사냥을 했었던 거, 뭐 물론 이제 다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이유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이외에도 뭐 수많은 전쟁들이나 아니면 인류 역사를 보거나 아니면은 인간의 역사뿐만 아니라 동물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생존을 위해서
이제 발달된 감각이 일종의 두려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근데 이제 인간이 느끼는 두려움은 당연히 이제 생존 본능이 있기 때문에 느끼는 두려움도 있겠지만 그 실체를 잘 알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느껴지는 어떤 그런 두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공포 영화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한 중반부 이상 정도 지나면서부터는 그 어떤 공포의 실체를 보여주잖아요. 근데 공포의 실체를 보여주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좀 긴장감이 해소가 되죠. 보일 듯 말 듯 뭔지 알 수 없을 때가 가장 공포스럽죠. 그런 것처럼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이 타이어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겨울철에 서머 타이어도 문제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저처럼 이제 서머 타이어로 겨울을 나야 하는 경우에 좀 더 안전한 운전을 하려면 이 타이어의 접지에 대한 어떤 이해와 또 훈련이 좀 충분히 되어 있으면 그래도 좀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사실 드리고 싶었고, 제가 5년차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아직 뭐 눈길이나 이런 접지가 안 좋은 상황에서 제 과실로 사고를 낸 적은 없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증명이 된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타이어에 대한 이해가 좀 있으시다면, 또 훈련이 좀 되어 있으시다면, 나름 점진적으로 페이스를 좀 올려나가는 주행 상황에 있어서도 똑같은 서머 타이어를 장착을 한 타이어의 이해도가, 접지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더 빠르게 운전을 하실 수 있다. 빠르게 운전하는 게 뭐 좋은 건 아니죠. 좋은 건 아닌데, 경우에 따라서는 빠른 기동을 할 수 있을 때 오히려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경우도 당연히 있거든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고속도로 주행을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상황이 훈련이 돼 있을 때는 뭐 가장 크게는 생명을 살릴 수도 있을 정도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운전이라는 게 요즘 시대에는 면허도 따기도 굉장히 쉽고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사실 가장 가벼운 차도 1톤이 넘어가는 마당에 그런 차를 가지고 뭐 한 60km 이상, 시내에서도 한 50, 60 정도로 보통 달리니까요. 그 정도 속도로 주행을 하는 이런 환경들이 이 마냥 안전하다고 볼 수 없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사람의 신체는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한 30km 정도로만 해도 큰 부상을 입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운전을 하는 기술은 훈련을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기술들이 좀 과하게 훈련이 돼도 사실 모자람이 없다고까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항상 어느 상황이라도 절대 자만하거나 방심하지 마시고, 또 기회가 닿는 대로 틈틈이 운전 연습을 계속 하시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레이싱 게임도 좋은 게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뭐 레이싱 휠 같은 경우에도 접근성이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좋아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간접 체험해 보시는 것도 좋고, 또 스포츠 드라이빙이나 뭐 운전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그런 많은 기관들이 있죠. 또 훌륭하신 드라이버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 곳에서 교육을 꼭 한번 받아보시는 그런 태도를 한번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은 마음으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상 제가 썸머 타이어로 5년 주행을 하면서 느낀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기타 궁금하신 부분 혹은 또 보고 싶다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한번 컨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레인이었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